자,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참고로, 뭐, 호들갑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뉴스에서 속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북한, 한국 19일 국경선 부근 공사 중인 군에 경고 사격을 했다.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도발의 빈도수가 오히려 좀 높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확성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대남 확성기를 설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철거 의향 없다.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20일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8월 20일에는 국내 정세에서는 군사 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발파 작업이 정황이 포착이 됐고, 유사시에 수도권 침투용 전술도로 작업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이에 유럽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산 이제 샤머드였나 무슨 드론이 있어요. 그게 드론이 이제 폴란드 영공 쪽에서 폭발을 해서 펑 소리가 나가지고 딱 나가봤는데 그게 이제 잔여물들이 이제 드론이었다. 특히나 이제 그게 러시아산이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랑 폴란드는 사실 이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게 이제 폴란드잖아요. 나토 전체 연합국가와 러시아가 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제 도발에 대한 그런 빈도수가 좀 이제 있었죠. 같이 있었습니다. 21일 날에는 북한에서는 이런 게 있었고, 유럽 쪽에서는 폴란드의 이제 나토 가입 국가들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가 북러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실전 훈련을 마치고 온 북한에서 강력한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제 강대국들은 사실 전쟁 쪽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리스크가 큰데, 뭐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강대국들보다는 더 이제 발전이 안 됐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전쟁 쪽에서 특수한 상황을 좀 이제 맞이하게 됐을 때 메리트가 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세력들 간의 싸움이겠죠? 세력 싸움. 고래 싸움에 새우들이 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예전의 거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북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을 했던 포로로 이제 나온 사람들이 황해도에 남침 위한 서울 종로 지형 훈련장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 종로, 을지로 종로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훈련장이 있다라고 좀 증언을 했죠. 이건 그냥 팩트 그 자체입니다. 제 상상이 아니고 기사를 그냥 참고를 한 거다. 그게 이제 유사시 수도권 침투용이라고 하길래 그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는 갱도 훈련을 이때 2월달에서 3월달에 많은 소스들이 나왔잖아요. 2, 3월달에 갱도 훈련 전시 대비 이제 훈련들이 됐었다. 이때는 뭐 이제 탄핵 정부 그 전이었고 대선도 이제 이루어지기 전이었는데 북한 군단급 지휘부 2주 이상 갱도가 뭐냐면 터널이라 보시면 터널. 그러니까 예전에 베트남에서 월남전 있었을 당시에 베트콩들이 이제 땅을 파가지고 거기 안에서 뭐 자기도 하고 뭐 이제 의료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땅굴이고, 갱도 요즘에는 진짜 뭐 지하철이지 않을까요? 갱도라고 하면은 지하철 아닐까? 말 그대로 지하철이 갱도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쵸? 지하가 있고 약간의 좀 이제 지상보다는 지하 쪽에서 뭔가 이제 좀 복잡하니까 그걸 이미 전시 대비 훈련을 3월달에 끝났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제 도발에 대한 그런 강도 그거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좀 철회할 생각은 안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포지션은 사실 북한이 뭐 인프라가 엄청 발전된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는 사실 몰빵이에요. 군사적인 몰빵. 사이버적인 것들도 몰빵이고 군사적인 것도 몰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인프라들이 갖춰놓은 것들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빼먹는 듯한 그런 포지션을 많이 취해왔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혹여나 만약에 강력한 군사 도발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거는 예전처럼 쌀을 보내달라 뭐 얼마를 이렇게 보내라 그런 협상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일부 지역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울 수도권 지역 최전방에 모든 것들이 다 깔려있고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일부 뭐 건설사가 됐던 일부 기업들은 지금
공사도 중단이 됐고 지금 스탑돼가지고 멈춰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일단 돌아는 가고 있는 서울 쪽에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만약에 혹여나 북한이 점령을 해서 그걸 협상 카드로 만들어낸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북한에서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란처럼 핵을 만들기 전에 그렇게 폭격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핵을 만들었죠. 핵을 만들고서 그거 가지고 위협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지금 대놓고 쏘거나 하지는 못하거든요.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이제 빌미로 이제 협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아이언돔이라든지 골든돔 같은 것들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다 보니까 섣부르게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리도 멀어요. 북한과 미국의 거리도 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겨냥을 할 때 한국에다가 겨냥을 할 수는 있죠. 충분히.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아마 마지노선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2년만 지나면 미국에선 골든돔이 만들어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그 시기가 됐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으로 이제 발사될 미사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골든돔이 구축이 되면. 근데 그 말은 또 뭐냐면 그쯤이 되면은 북한의 유일한 무기인 핵으로다가 위협하는 것도 사실 그때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예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주식 거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전쟁 중에서도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코인이랑. 이런 것처럼 다른 쪽으로다가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숏을 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를. 이거는 실제로 북한에서 입증이 됐었는데요. 하이퍼리퀴드라는 덱스 거래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나 OKX 같은 거래소에 북한의 이제 해커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몇 조 원어치를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 현금화 해가지고 그 거래소에다가 입금하는 순간 거래소에서 동결을 하면 되거든요. 동결을 안 하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에 동결을 무조건 할 건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하이퍼리퀴드라는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를 했다라는 정황이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나왔습니다. 이게 하이퍼리퀴드 거래소의 영향력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에서 비트코인이나 뭐 예를 들어 다른 알트코인들이 떨어지면 바이낸스나 OKX 같은 거래소들도 그걸 이제 가격들을 참고하고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냥 처음 신생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진다고 해서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그거 참고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이퍼리퀴드 거래소는 참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봤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탈취했던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을 국지전과 비슷한 그런 도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하이퍼리퀴드 거래소에서 숏을 쳐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러운 붕괴를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정말 두 가지가 타격을 받는 거죠. 일단은 자산 시장도 타격을 받고, 군사적인 그런 분쟁도 타격을 받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일단은 열려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표를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장이 끝났어요. 미장이 끝났는데, 주식 시장은 끝났어도 주말에는 코인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2번을 할 거다. 이거 금리 인하 제로만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을 건데, 지금 그로 인해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반응이라는 게 선반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 전환일지 선반영일지는 이게 두 가지로 나뉠 건데, 이거 주말에 결정될 수도 있다. 주말에. 추세 전환, 선반영. 추세 전환이면 이거 단기 불장이 한 가을까지 가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쇼 커버링. 이거는 이제 선반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 커버링 선반영이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속도감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자, 이거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거 주말에 결정됩니다. 주말에 결정되고 비트, 이더, 솔라나 얘네들이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다시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이거 주말장 끝나면은 이거 미장도 이거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이것들 만약에 가격들이 하락을 하잖아요, 다시. 그러면 이제 미장도 월요일날 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만약에 박스권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 가을까지 추세 전환 겸 단기 불장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숏 커버링은 숏을 청산시키면서 올리면서 그 다음 숏만 청산시키고 내려갈 때는 더 시원하게 내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선반영의 가능성이 크다. 이 두 가지가 다 열려 있습니다. 무조건 정답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 주말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선반영이구나. 이건 숏 커버링이구나. 이거는 추세 전환이고 가을까지 불장 올 수도 있겠구나. 자,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일단 CME도 있어요. CME. 일단 CME가 이제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주말에 여기도 닫히거든요. CME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시장이 딱 닫히면 종가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떨어져요. 그래서 월요일에 딱 까보니까 10만 달러야. 그러면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게. 그러면 이 사이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걸 CME 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 공백,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종가를 이렇게 끝났는데 월요일에 딱 돼보니까 여기서 시작하면은 주말에 이렇게 갭이 생기는데 원래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런 룰이 있었어요, 사실. 암묵적인 룰. 이제 그거는 근데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갭이 생겼을 때 언젠가는 메꾼다. 그게 시간이 일주일이 걸리던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메꾼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주말에 아까 말씀드린 선반영 쇼커버링과 갭이 생겨서 월요일날 갭이 생긴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갭을 언젠가는 메꾼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낙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메꾼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갭이 생겼을 때 이 정도를 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서 실제로 이것도 메꾸기까지가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죠. 그래서 이것 또한 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중요한 텀일 수도 있다. 주말 사이에. 그래서 주말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앞으로 가을까지 일단 먼저 선반영으로 이제 쇼 커버링이 나온 건지 아니면 추세 전환되기 전에 먼저 이제 시동 걸어가지고 올리는 건지 그거 주말에 결정될 것 같다.